지금부터 특강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클러스터 멘티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 분들을 위해서 기술 인증에 대해서 당신의 기업을 밸류업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을 해주신 박준규 멘토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인원이 적죠? 저를 여기에 강의시킬 거면 한 100명 이상은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100명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100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법인 민행이사 대표 박준규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추진단하고는 알게 된 게 좀 그 전부터 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때부터 저희가 행정자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성북 클러스터가 5개 대학교가 연합해서 하는 이제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뭐 스타트업 기업부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중소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증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인증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또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세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행정사업을 10년, 올해 만 10년 결했네요. 만 10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중간에 질문을 드리거나 뭔가 리액션이 좀 좋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책을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해서 이제 3권째 썼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두 권이 더 남았는데, 뭐 잘 팔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는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전 베스트셀러 하면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한 주간에 뭐 몇 권이 나가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판권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가본으로 준 거 2권은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들은 어떤 인증편인데, 뭐 PPT를 대단하게 잘 작성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저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기업을 밸류업 하랍니다. 멘트 잠깐 소개할게요. 소개할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요즘에도 셀룰러폰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네, 거기에 네이버에 박준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 민행24 아니면 민행24 검색해 보시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잘난 척 안 하겠습니다. 거기 다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일단 구독자가 10,000명이 좀 넘어갔고, 여기에 저희 주력 업무가 보통 기업 행정 업무거든요. 기업 행정 업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빡행 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 있으시니까, 오늘 몇 분 계시죠? 지금 한 30분 계시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한 10분 뒤에 30명 구독자 올라가는지 확인 좀 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교직원이라 책 안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인스타도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도 팔로우 하시는데 여기는 뭐 내용 없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책은 지금 총 3권을 썼는데요. 일단은 창업 7년차 잘 나가는 기업의 비밀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정부 지원 사업의 한 5억 언더 미만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성공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책이 한 2권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출판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내야지. 그래서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작년이죠. 작년, 여러분들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죠? 정책적으로. 이거 맞추시는 분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자연스럽게 손 들고 말씀하시면 돼요. 편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알지만 모르는 척. 지금 여러분들 정부 예산안 위반 시즌이죠. 오, 이런 걸 모른다고요?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 예산안 위반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산안이 7월 달에 상정이 됐고 9월 달에 상정한 안건으로 속된 말로 칼질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언제 확정돼요? 원래 10월, 11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12월까지 꽉 채우죠. 처음 듣나요? 처음 듣는구나. 예, 12월 달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중앙부처 예산안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나올지 알고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 책을 쓸까 말까 지금 출판사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이때 R&D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R&D 예산이 거의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복구가 되고 있는데 복구가 되면 뭐하죠?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나한테 돈이 돼야 그죠?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책은 인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설명드린 인증의 내용은 별로 없고 그 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 보셔라 해서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행정사업물을 2014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0년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기업 쪽 전담하다 보니까 정책 예산 입법 컨설팅도 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 1, 2억짜리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최소한 1, 200억짜리 정도는 돼야 저희가 직접 자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을 어떤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물론 이제 기업의 규모라든가 재정 상태라든가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라이센스가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겸임 교수는 빼고요. 정교수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필요하고요. 논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적이 필요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이러한 인증에 대해서 간과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저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원해야 될 과제에 작은 것들을 빼놓고 큰 과제들은 결국 제가 사업화 평가위원으로서 몇 명 안 돼요. 산자부 쪽에서는. 중기부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접점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 평가를 거의 10년 가까이 과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인증들이 있으면은 가점 사항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 읽어보면 별 내용 없어요. 자, 성장하는 기업들이 놓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뭘까요? 지금 여태까지 앞에 엄청 설명을 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주님. 예. 예. 저기 유명하진 않지만 싸긴 해놨습니다. 예. 성장하는 기업들이 놓치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인증입니다. 인증은 이제 크게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이 어떤 것들인지. 자, 그러면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되죠. R&D를 하려고 하더라도 왜가 필요해요? 왜 니네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라는. 왜 이 기술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왜 너네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을 왜 필요할까요?
신뢰 게임입니다. 신뢰 게임. 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뭐, 그럴 일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되면은 법원에서 어쨌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누굴 찾아가나요?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죠. 변호사를 왜 찾아가나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격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회사에 인증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인데 이게 신뢰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술인가요? 기술인가요? 자금이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면 뭐예요? 돈이 없으면 기술을 어떻게 더 빌드업 해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애드온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자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행정사가 뭐랄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했다고 하고 행정사를 한 10년 했다고 하고 뭔가 기업 행정을 했다니까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우리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겠어? 라고 하지만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ICT 회사 예전에는 이제 조금 2010년대 중후반 때는 IoT가 막 붐을 일으킬 때 IT 회사에 제가 사회이사를 7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IT 회사의 R&D 총괄 담당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 책임자도 하고 그러니까 주관기업 책임자죠.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도 하고 해서 NTIS 들어가면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받은 예산이 한 기업에 500억 정도 R&D 예산을 확보를 해줬죠. 실제 다 수행했고 실제 사업에 참여했고 페이퍼만 끝낸 게 아니라 영업도 했어요. 행정사 일을 하면서 사회이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더 잘 알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투자 받으시려면 어떡하죠? 투자 평가도 받고 내가 투자를 받게끔 또 심사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행정사항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회계 사들과 M&A 거래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앞전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롤은 기술은 디폴트 값이에요. 당연히 기술 경쟁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 경쟁력 없이 여러분들이 창업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기술 경쟁력은 계속 꾸준히 빌드업 해가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향후에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런 걸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로부터 조달하거나 지혜험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인증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기술 인증에 대한 기본인데요. 네. 우리 직원은 피곤하면 왔다 갔다 해도 돼? 죽지 말고. 특정 기준이나 규정에 충족할 경우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입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일종의 개인의 자격증 취득과도 같은 형태로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은 크게 국제인증과 국내 인증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국제인증까지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국제인증은 나중에 글로벌 사업을 할 때나 필요한 거고 대부분 국내 인증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인증을 받으면 도대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절세. 예, 절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의 가점 사항이겠죠? 세 번째는 이자 우대, 금리 우대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수익 계약 조건. 요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 네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기업할 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 네 가지가 거의 인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이 세팅해야 될 기초 인증이 있습니다. 기업이 세팅해야 될 기초 인증. 다 알고 계신 거죠? ISO 9001, 14001, 기업보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이거는요, 좀 과하게 말하면 돈 주고 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ISO 9001나 14001는 뭔가 국제 인증이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 자격을 받아서 대단한 것처럼 됐지만 지금 돈 주면 빨리 따요. 네. 뭐 100만 원 주든 200만 원 주든 빨리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보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요.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벤처기업 확인, 메인비즈, 이노비즈도 쉽고 간단하게 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것들 어떤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원인지. 네네. 일단은 IS 인증은 경영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 인증.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거고, ISO 1400은 일종의 안전 보건에 대한 인증인 거예요. 똑같이 그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보설연구소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법인세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공계열 직원들이 있으면은 연구 전담부서나 인원수가 되면 부설연구소나 안 되면 연구 전담부서를 만드는 일종의 R&D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구소는 아니겠죠. 네, 요건만 맞으면 해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과 메인비즈와 이노비즈는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벤처기업 확인은 그러니까 글자의 내용에 쓰여 있고 벤처기업으로 이제 확인을 받는 거고, 메인비즈와 이노비즈도 마찬가지 뭐 경영혁신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기업이 자생하기 위해서 니네 일련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느냐 여부를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컨설팅 시장에서는 뭐 여기 컨설턴트 분들 계시면은 엄청 용어를 얘기할 수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자부하고 말합니다. 이것들은요 기업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청하면 다 어지간하면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신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초 인증이 없어야 되냐 그 얘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인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실 때 최소한의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조건 글쎄요 이게 필수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는 뭐 필수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무슨 글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거나 뭐 정책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조달에 입찰을 참여하거나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앞단에 있는 이런 인증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뒤에서 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체력 훈련부터 여러 가지 근력 운동, 근지 근력 운동 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기초 인증들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앞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남들도 다 이 스타트 선에 서 있는데 나만 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기초 인증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는 똑같은 선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인증들이 있어요. 앞서 나가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업이 세팅해야 하는 뭐죠? 돈이 되는 인증이에요.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인증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돈 되는 인증들이에요. NET, NEP, 노세키스 성능 인증, 재난안전, 우수발명, 친환경, 조달우수
NEP는 신제품 인증이에요. 근데 NET와 NEP는 한 개의 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분리해서 평가하는 걸로 바뀌었죠. 네. 여기에 있는 인증들은 대부분 제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겠죠. 네. 그리고 녹색 기술 인증은 뭐죠? 탄소 절감을 위한 활동으로 주는 녹색 기술이면서 녹색 기술과 녹색 제품이 나오고 이걸 받으면 녹색 기업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탄소 절감과 연동하다 보니까 왠지 제조업에 대한 해당될 것 같죠? IT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IT 회사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총괄 PM이었어요.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은 산불이 일어나면 지역에 있는 우리 빨간 모자 쓰는 아저씨들 계시죠? 산불, 그분들한테 GPS 단말기를 줍니다. 휴대폰 같은 거. 그럼 불 누르면 그 위치에서 관제 시스템으로 위치 정보가 GPS 위치 정보가 넘어가서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불을 초기 신호해버리면 우리 산림이 더 훼손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탄소 소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녹색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면 녹색 전문 기업이라는 인증도 같이 신청하면은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녹색 기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수의 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성능 인증, EPC 인증이라고 말하는데 성능 인증은 상대적으로 1차에 합격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성능 인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아까 뭐라고요? 4가지 있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능 인증이나 그리고 재난안전 마찬가지 우수발령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제조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조달 우수 제품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달 우수 제품 같은 경우는 의무구매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건데 결론은 어쨌든 이걸 다 합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증이 바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돈이 되는 인증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건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필히 받아놓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초인증 어떻게 해요? 이 선상에 쓰기 위한 인증이고 이런 인증은 내가 한 걸음 나가 있는 인증이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인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인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인증도 책에다 담아놔서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이거는 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평범하게 벌어서 평범하게 기업 운영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저희 행정사업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분야도 마찬가지고 평범하게 해서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그 기업 인증이나 기술 인증 아니면 저희는 사실 기업 인증이나 기술 인증이 메인이 아니고 큰 기업 행정이란 범주 안에 하나의 파트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사들이 있지만 저희 행정사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서 기업과 더 접근성이 갈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희가 메인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저희 업무 중에 기업 행정 중에 하나의 파트. 이걸 기업 행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달 우수 제품이든 정부 입찰을 들어갈 때 어쨌든 사업기획서와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누가 또 자문해요? 기업들이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재난안전 인증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문서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는 있어도, 실제 대면평가를 갔을 때, 아니면 현장심사를 왔을 때, 그러니까 평가인들이 현장심사를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대응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지를 뽑아내는 것들을 저희가 그런 자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일종의 하나의 특화 사업처럼 된 건데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기업이 세팅할 수 있는 특화 인증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생각보다 안 그렇게 생겼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아침 가볍게 먹고 6시에 PT를 받고 그리고 애들을 학교에다 모셔서 드리고 놀라셨겠지만 제가 애가 셋입니다.
저희 쌍둥이가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고등학교면? 예. 네네. 이제, 그래서 뭐 저희 아내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요즘에 뭐 시간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수영을 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운동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신발을 보게 되더라고요. 신발을 막 보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해도 되나 모르는데, 제 운동복에 약간 좀 최애 아이템은 약간 아디다스 경향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이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기가 막힙니다. 런닝화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마라토너들 신는 그 나이키 운동화가 이런 어떤 뭐 실리콘으로 어떻게 돼 있었다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좋은데 하면서 나이키로 이렇게 갔습니다. 아직은 80%는 아디다스고 뒤는 이제 나이키인데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는데 그게 이런 인증입니다.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운동복이 있는데 내가 뭔가 좀 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한 발 나갔는데 야 이거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날개 달아주는 형태. 그죠? 근데 이건 꼭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내가 좀 더 날개 달아서 먼저 빨리 가려면 특화 인증을 붙여놓으면 저한테 이제 득템한 거죠. 네, 날개 다른 겁니다. 네. 그게 이겁니다. 여성이 대표이신 분들은 여성 기업 인증을 받을 거고요. 장애인 고용 체계가 많으면 장애인 인증이 있을 거고,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적, 뿌리 기업, 소부장, 노인 친화, 강소, 우수물류, 친환경, 녹색, 친화, 뭐 위치정보 사업 이런 것들이 부스터 같은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치 여성 인증, 기업 인증도 필수 인증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성 기업 인증이라고 혜택을 많이 줄 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정부 입찰 보세요.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어디에 많냐면 여성 기업 인증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 데가 사무용품 같은 거 할 때나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똑같은 선상에서 딱 부딪히면 여성 기업 인증이 있다고 뿌리 기업 인증이 더 잘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특화 사업이 있는 사업에 이런 것들이 부스터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인증이라서 저는 어떻게 해요? 네. 다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다 가지면 좋잖아요. 네. 다 가져야 되는데 다 가지려면 각각의 공식들이 있어요. 어떤 효력이 있는지. 자, 기초인증만 받으면요. 기초인증이 뭐였죠? 뭐 ISO 001, 14001,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죠? 벤처기업 확인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하고 3번만 해당돼요. 절세하고 이자 우대, 금리 혜택이 있는 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기초인증과 돈이 되는 인증을 하면 완벽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 특화 인증을 하면, 돈이 되는 인증에 특화 인증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부스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제 평가를 가면 이래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혹시 여기 3년 이상 된 기업 분들 계신가요? 3년 이상 되시는 기업들 한 분. 7년 이상 되신 기업들 계신가요? 7년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전할 과제는 어디 있어요? 창진원. 그죠? 여러분들 할 때 거 거의 창진원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럼 거기는 대부분 기정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이런 데. 5억 미만인 사업들. 정말 특이하지 않은 이상, 내가 콘솔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10억에 참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저런 인증을 평가해요. 근데 7년 이상 넘어가고 매출이 3, 40억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말하는 3, 40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 서비스업들을 30억이라고 말하는 건데 거기서 환가를 치면은 제조업은 거기다 곱하기 3이나 4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IT 기업을 운영한다 40억 매출했다. 그럼 제조업에서는 한 120억에서 160억 정도. 왜 그러냐면 신보에서 나중에 기업을 평가할 때 제조업이 200억을 했다고 하면 실제 기업 평가할 때는 지식산업 서비스라면 50억짜리 회사밖에 안 돼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창진원이나 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나 아마 거의 여기가 대부분일 거예요. 뭐 제가 안 가다가 정말 작년부터 초기 창업, 초창패? 예전에 뭐 예창패부터 초창패, 디딤돌, 창업성장 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는 조금 효력은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요즘에 쉽지 않죠. 요즘에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올해 예산 하나 지켜봅시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까 부스터와 같은 특화 인증까지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100% 힘을 쓸 거를 한 80%만 써도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자금 확보를 위한 또는 매출 증대를 위한 활동에서 100%의 노력보다도 80%까지 약 20% 정도를 평균적으로 노력을 절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기술 인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기업도요, 생물입니다. 여기 뭐 주식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회사는 뭐죠? 법인이라고 하죠.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되죠? 뭐라고 해요? 법인격체. 법인격체예요. 내가 주식회사 대표라고 그 회사의 전부인가요? 행정사법인의 대표가 박준계라고 해서 행정사법인 민행입사가 박준규인가요? 아니에요. 법인과 대표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이렇게 사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내려가든지 이런 기간에 여기에 맞춰서 초기 성장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성숙기와 성장, 그 다음에 성숙기에 올라갈 때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인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인증체계와 같이 무조건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법인격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면 활동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82년생이니까요. 지금 40대 중반인 거죠. 40대 중반인데, 제가 아직도 초등학교 가방 메고 뭐 반바지 입고 다니면 웃기죠. 여기 나와서 하면 웃길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옷도 입고, 그거에 맞는 운동도 하고, 그거에 맞는, 뭐 굳이 뭐 품위라는 건 없지만 품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법인도, 즉 기업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기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몸을. 그게 바로 인증인 겁니다. 인증. 100% 성장의 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됐어요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인증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기업 오너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한번 보셨나요? 기업의 오너라면 이런 시스템 인증 체계를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기업을 구성하게 되면. 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아마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아마 저희가 거의 뭐 최초로 했던 것 같아서 이게 엄청 나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즉, 인증 로드맵을 어차피 파일 있으시니까 뭐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인증 로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저희한테 자문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각 회사마다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 이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녹색 기술이 필요할까? 아니면 신기술이 이거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이거 평가할 때 받을 수 있을까? 뭐 이거 메인 뷰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물론 문서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회사에 맞게끔 인증 로드맵을 그려줘야 되는데 바로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이 거의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게 한 뭐 열에 8, 9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들한테 적용시킬 때가. 자, 그러면 이 인증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를 엄청 키워놨어요. 회사를 키워놨으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지가 바로 이겁니다. 딱 7년 차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해가시죠? 여기서부터 보면 창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창업연구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이고 벤처기업 확인 받고요. 병역지정업체도 할 수 있고 이노비지 인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7년 차에 이런 로드맵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기업마다. 예. 바로 기업 자금 조달의 극대화를 위한 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 인증을 하는 거는요, 내가 말했을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연령에 맞춰서 기업을 키워보기 위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최소한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뭐냐면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 자금 조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맵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증이라는 것을 저한테 굳이 이 시간에 가장 졸린 이 시간에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 중에서 10%밖에 노력 안 할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적용을 하는 시점이 와요. 절반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업하기 바쁜데. 자, 특강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50분이라고 하셔서. 책 사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책 구매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돈 아까워요. 그냥 뭐 저희 어차피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책은 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자기가 여기에 오신 정도 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시니까 책 사지 마시고 진짜 모르고 준비하신 분들은 하는 거니까 전혀 사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판권이 10%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알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증은 여러분들한테 필수입니다. 네, 인증은 기본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앞으로 필수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하실 거죠? 네.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스터 키입니다. 일단은 제가 10년을 하다 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컨설팅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스타트업은 솔직히 재미가 없어서 컨설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0개를 하면 10개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증을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인증 자문을 했을 때 이 인증을 완성을 시켜놓으면 기업이 망하는 기업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있었다. 엑시트에서 팔아버리는 경우는 있었죠. 네, 파는 경우는 있었어도 망하는 기업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인증을 안 갖춰준 회사는 100억, 200억, 단기간에 100억, 200억 매출 일으켰다고. 당장 뭐 저희가 자문하는 기업 중에 이제 지인 통해서 하는 회사 중에 뭐 창업 3년인데 한 120억 이번에 투자받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했어요. 인증부터 만들어 무조건. 인증부터 만들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던 게 10년 동안 제 결과가 노하우는 아니고 인증을 만들어 놓는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파는 건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좀 재미없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업을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인증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자 필수니까요. 좀 관심 갖고 신경 쓰셔서 어차피 사업할 거면 이렇게 멋있게 사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멋있게 사업할 거면 기업 인증과 기술 인증 꼭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또 연장선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고려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30명 올라갔어?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준규 멘토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